코칭이 그러니까 패션은 아니에요. 패션은 유행이라기보다는 산업이 바뀌면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좋은 정보가 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시 명령이 통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지. 고급 정보 다 갖고 있고 아래 사람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 되고 AI 시대 되니까 밑에 더 정보가 많은 거예요. 답이 상사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끌어내야 돼. 만약 뭐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S전자가 처음에 그 반도체 네, 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네. 그 회사가 되게 플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 부하 직원이 없이 더 서로 이제 하는데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상사라고 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라는 걸 처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했기 때문에 항상 나와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뭐 전무군, 대리군 같이 얘기하면서 플랫한 조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코칭하고도 비슷한 거네. 토론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윗사람이 누를 그러니까 수가 없고. 정보의 독점이 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은태입니다. 우리 오늘 코칭에 관한 책 드디어. 맞아. 우리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안 했었어요. 야, 그거 신기하네. 어떻게 코치로 네. 밥을 먹는 사람이 코치 얘기가 그러니까 안 해요. 저도 뭐 오래된 코치고 한 교수님도 코칭 하시잖아요. 조직 코칭.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라는 책인데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 글쎄, 제목이 좋다. 출판사가 지었습니다. 2편도 써야 될 것 같아. 코칭하는 개인만 살아남는다. 이 책은 이제 특히 조직 안에서 그 리더들이 자기 구성원들 코칭해야 된다는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갤럽에서 그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큰 빅 트렌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보스 투 코치예요. 보스에서 투 코치로. 코치. 예. 그 얘기는 지시 명령하는 그 보스에서 코치가 돼야 된다. 저자들이 다 코치들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던 실제 코치하는 분들. 네네네.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코칭의 정의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왜냐면 이거 듣는 분들은 네네. 코칭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으니까. 보통 코칭하면은 그냥 한 수 가르쳐 주는 거. 글쎄요. 나 한 수 가르쳐 줘 이런 네. 의미로 쓰이는데 실은 네.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코칭은 가르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돼주는 일종의 thinking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스마트예요. S가 이 골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M이 make option이거든.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현실과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A는 그 액션 플래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그다음에 R은 그 리뷰 앤 피드백인데 이제 목표가 있고 뭔가를 하기로 했지만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게 R이고 마지막 T가 신뢰관계예요. 트러스트. 코칭은 신뢰가 있어야 하지. 그냥은 뭐 그렇죠. 먹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목표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직장에 나오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 그쵸? 그냥 닥치는 일 하는데 바쁘지. 그래서 조직에서 코칭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대치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뭘 해내야 되는지, 어떤 수준에서 해내야 되는지 이런 거고 1대1 코칭에서도 우리 이제 임원 코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슈들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고 그럴 때 제일 코치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이슈와 관련해서 그거를 클리어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슈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또 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강론 전에 전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코칭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효용성도 많이 느끼는데 난 그 분기점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고 교수님이 어떻게 코칭에 접하게 됐는지 처음에 접했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이 어떠는지 그런 얘기가 먼저 더 궁금해. 코칭이 그러니까 패션은 아니에요. 패션은 유행이라기보다는 산업이 바뀌면서
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좋은 정보가 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시 명령이 통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지. 고급 정보 다 갖고 있고 아래 사람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 되고 AI 시대 되니까 밑에 더 정보가 많은 거예요. 답이 상사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끌어내야 돼. 만약 뭐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S전자가 처음에 그 반도체 네, 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네. 그 회사가 되게 플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 부하 지원이 없이 더 서로 이제 하는데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상사라고 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라는 걸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했기 때문에 항상 나와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뭐 전무군, 대리군 같이 얘기하면서 플랫한 조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코칭하고도 비슷한 거네. 토론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윗사람이 누를 그러니까 수가 없고. 정보의 독점이 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조직의 잠재력을 다 쓰니까 지시 위주로는 그걸 잠재력을 잠재워버린 거 오히려. 근데 나는 코칭하면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예, 예. 좀 연상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분은 되게 경험도 많지만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 뭐 그냥 윽박 지르고 막 이제 예. 야단치고 특히 스포츠 감독들 보면 네. 하프타임에 맨날 야단치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우리나라 스포츠 감독들이 진짜 코칭 기술을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스포츠 코칭하고 우리 이런 비즈니스 코칭의 차이가 그건데 스포츠 코칭은 훈련시키고 막 지시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 코칭에서도 문제가 뛰어난 선수 출신이 좋은 코치가 못 못 되잖아요. 되잖아. 근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박항서 감독님하고 네, 이렇게 네. 단체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거든요. 어머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되게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 네. 이제 그 에이스들은 좋은 감독이 못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 무슨 히딩크, 예. 그 다음에 퍼거슨, 박항서의 공통점이 선수로서는 에이스. 선수 때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었다. 저 국가대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하셨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이 보니까 늦게 축구를 했더구만.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야. 아, 그래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왔는데 네. 고1 때 발탁이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국가대표까지 그러니까. 하고 내 생각에는 모든 스포츠 코치들도 이 코칭을 배워야 돼. 이끌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푸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풀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끄집어내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난 사실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학부모들. 대치맘들 이런 분들 보면 어쨌든 계속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네. 어렸을 때는 훈육이나 양육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자의식이 몇 살에 생기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잖아.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자율성, 그러니까. 유능감을 체험하고 네. 싶어 하는데 네.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다 그 헬리콥터 마음 하면은 그거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율성도 되게 위험한 것 같다. 나 우리 딸이 2살인가 3살 때 풋고추를 먹으려고 그런가, 풋고추를. 나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뭐라 했는데, 이게 뻘개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훈육 지금도 우리 아내가 그 얘기해. 자율성 좋아하다가 해 잡을 뻔했다.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네. 코칭 비중을 늘려야 되죠. 근데 어떠셨어요? 우리 고 교수님은 아들 둘을 잘 키우셨는데, 아니, 뭐- 코칭을 좀 적용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렇죠. 코칭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코칭을 늦게 알았잖아. 코칭이 한 30 이후에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코칭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 코칭 대화를 많이 시도를 했죠. 좀 잘 먹혔어요? 먹힌 때도 있고 안 먹힌 때도 있고 승수 말대로 엄마는 코칭 기술이 느는데 자기는 코칭을 회피하는 기술이 늘었다. 아들이 스마트하네. 그러는 거예요. 엄마 20년 코칭하면 코칭 기술이 느냐. 그렇다 그랬지. 자기는 회피 기술이 늘었다. 아까 그 질문에 우선 답하면은 제가 코칭을 처음 그 관심 맞아, 갖게 맞아. 된 게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때는 코칭이 미국에서도 신분야예요. 별로 안 알려졌어요. 역사가 한 50년 돼요?
아니에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럼 이제 30년 딱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컨퍼런스에 코칭 세션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강사가 보통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가지고 코칭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쓰면서 자기는 슬라이드가 없대요. 대신 자원자 한 명 나오라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코칭 대화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처음에는 코칭 대화를 안 해. 그러면 그냥 이제 물어봐요. 당신 요새 고민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직을 했대요. 뭐 19년 다니던 회사에 이직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는 거야. 여기는 자기가 와보니까 완전 사무적이고 쌀쌀하고 자기도 아무리 경력직이라도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서 하는데 진짜 맨날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이직을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코치한테. 근데 이 코치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직했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분위기가. 면박을 주는 거네. 면박도 주고, 그런 거 알아봐야 되고, 샐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당신 지금, 커리어 여기서 망가질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이 강사가, 근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 놓고 이 사람 혼자 남겨놓고 무대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나와. 근데 그때는 모자를 하나 쓰고 나오는데 코치 모자에 모자. 코치라고 딱 써서 나와요. 야, 되게 적극적이다. 네.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코치로서 얘기를 다시 해보겠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 당신이 19년 그 경력이 있지 않냐. 그 안에 위즈덤, 지혜가 있을 거다. 19년의 지혜가 당신한테 지금 그 지혜의 말을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뉴커머 처음 온 사람이니까 다 적응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적응 기간을 잘 넘기고 이 회사의 좋은 점을 찾아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민을 얘기해놓고 자기가 해법을 해법을 내네.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봐. 당신이 직장 생활할 때 뉴커머가 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이 좀 관계가 좋고 도와주고 싶고 했느냐 이거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서먹하니까 먼저 다가오고 인사하고 스몰톡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커피도 사야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HR한테 고민 얘기하겠고 자기 직속 상사한테 내 고민을 끙끙 맬 게 아니라 얘기해야겠다. 그 사람의 자원이다. 이렇게 질의응답 되게 많은 과정이 해법을 찾아가네.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대화가?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뭐 느낌이 어떠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잊을 수 없는 답을 해요. 자기 빨리 회사 가보고 싶대요. 정말. 정말 빨리 가서 자기가 생각한 이 해법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야.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건데 이렇게 20몇 년. 생생하게 기억하는 생생하죠.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코칭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강사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야. 자, 보셨죠? 이게 코칭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다. 이거다. 결정적인 순간이네. 네네네. 제일 공신력 있는 코칭 회사도 찾아보고 코칭 교육도 저도 그 갤럽에서 한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때 CCU라고 그 뒤에 저도 이제 코치가 되고 한국의 코칭 문화도 도입하고 교육도 하고 뭐 지금은 대학원에서도 코칭을 가르치고 있고. 고 교수님한테 그 결정적인 순간이네. 네네네. 코칭을 만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네. 네네. 그 강사님 지금 잊어버렸는데 네.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코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쓰고 하는 것도 이거 훨씬 낫다. 훨씬 낫죠. 그렇죠. 네. 한 사람 불러다가. 네.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자원자 나오라 그러면 잘 나와, 맞아. 우리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코칭 교육 할 때에 그걸 데모 코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원자 받아서 앞에서 데모 코칭을 많이 해요.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라이브하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좀 면박도 주고 한번 하고 모자 바꿔 쓰고 나가서 하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코칭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생생하고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표 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네. 그렇잖아요. 이 회사에 소프트 랜딩 하는 거다.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코칭 대화가 자기 생각을 더 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식을 일깨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뭐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사사건건 간섭하고 돈 쓰는 거 잔소리한다. 그러면은 친구로서는 그냥 조언해주고 공감하면 되지만 코치로서 들으면 달라요. 시어머니랑 어떤 관계를 하고 싶냐.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항상 목표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네,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목표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제 친구지만 그러거든요. 시어머니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간섭 안 하려면 너가 뭘 할 수 있니?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내의 통제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한 교수님의 답이 있어요. 아니 주로 통제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 아, 있죠. 밥 많이 흘리는 거, 뭐 이렇게 뭐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 이런 거. 뭐 사소한 것들에서 그 잔소리랄까 통제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답이 있잖아. 정 선생님,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교수님 잘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코치들이 그 질의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습관화하기 위한 구조를 같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코어 카드를 만든다든지 뭐 냉장고에 뭐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리뷰, 피드백 요새 어떻습니까? 그 점에서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는 거죠. 코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칭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방법인데 코칭을 자꾸만 써서 약간 내 느낌에는 약간 면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임원이 자꾸만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코칭을 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한계를 느꼈어. 직원들 앞에서 이제 화를 자주 낸다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사가 한마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 상사가 왜 너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 이렇게 그러냐.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냐. 이러면 될 거를 난 사실 상황을 잘 모르잖아. 내가 그 사무실에 내 앞에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난 전에만 듣잖아. 블라인드에 올라고 이러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좀 알아. 자기가 화낸다는 건 알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런 코칭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정심 유지하고 싶다. 근데 화 나는 상황하고 화가 특히 더 날 때랑 화가 좀 절제될 수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분은 회의 때 그 물정 없는 소리 할 때 제일 화가 난대.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어. 그리고 면피하는 발언. 응? 자기 책임이 분명한데 뭐 애매하게 그 책임 회피하는 발언할 때 막 화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코치가 그런 것들을 언제 화가 나고 언제 그 할 수 있는지도 좀 들어봐 주고. 안 될 부분은 아니구나.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제가 물어봤거든. 알아챌 수 있습니까? 알아챈대요. 막 이게. 저도 그건 질문했거든. 언제? 알아챌 때 그때 컨트롤 해야 되거든. 왜냐면 화내고 나서 항상 후회하니까. 이분은 이석 잠깐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하고 손을 씻거나 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럼 그 한 20초? 그것만 해도 딱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 예에 불과하지만 본인이 화를 통제하고 싶다라는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굉장히 야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 과정에서 깨달은 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혹사하는데 저렇게 편안한 생각 없는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게 투사가 돼서 더 화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생활을 밸런스 있게 하도록 조금 가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도 좀 빨리 가고 자기 그 너무 몰아붙이는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자기 점검해 보면 에너지도 다 소진을 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 에너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배고플 때 화나. 그러니까 셀프 케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 근데 그거를 가이드해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하니까 집에서 정말 일하는 공간도 멋있게 만들고 좋은 가구 갖다 놓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화 굉장히 없어졌어요. 이 책에서 뭐 가장 특별한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스마트 코칭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나온 거는 그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얘기를 왜 보스가 들어야 되는지. 그 듣는 게 근데 우리 사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정말 힘든 것들을 이제 공감해주고 거기에서 뭔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너무 중요한 게 뭐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는 게 피드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에 대한 인정. 이것도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예요. 상사가 그거 칭찬의 배달 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칭찬의 배달 사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는데 전달 안 상사들한테 되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몇 번 이상은 칭찬한 것 같다 한 달에. 근데 직원들한테 이 상사한테 칭찬 받아본 거 들어보라 그러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없는 거야. 표현이 좋다. 배달 사고.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누가? 배달 사고라는 표현?
그거는 신문 기자가 썼어요. 아, 이거 정말 멋있다. 네. 카피라이트이 있는 거네, 그분한테. 네, 동아일보 기자가 썼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일터에서 특히 그 자율성과 유능감을 해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정이 부족해요. 그것도 몰입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도 지표 중에 Q12 중에 하나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이 일에 있네요. 대해서 인정받은 적이 있다요. 이게 너무 중요한 몰입도 지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네, 그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그 몰입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책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갤럽의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몰입도를 높이는데 그 자질과 동기가 없는 사람은 관리자로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예요. 왜냐?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켜 버리니까. 같은 선수라도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관리자가 돼서 보스 투 코치 역할. 길을 살리는 데는 재능이 없는데 길을 죽이는데 재능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 아, 그러세요? 나 예전에 여러 명이 떠올라. 그러니까. 알지. 스마트 코칭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문제 있다고 보잖아요. 나보다 못하다. 요 관점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바꿀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찍힌 애가 있잖아. 저 자식한테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고. 근데 그 관점 바꾸기가 쉽나? 바꿀 수가 있어야 그래요? 돼요. 그게 코칭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잠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잠재력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잠재력 아니에요. 보이면 잠재력이 근데 아니에요. 난 이 얘기 들으니까 나 지인 중에 한 분이 부부가 다 서울대 나오고 막 박사하고 막 쟁쟁해. 근데 이제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데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막 학교 안 가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엄마는 걔만 보고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근데 관점 전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하려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어머니가 네. 너무 중요하거든요. 애한테는. 글쎄요, 부모가 글쎄요. 그렇게 잘 나가는 네, 분일수록. 네.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그러니까 부모 대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누나하고도 그치. 평가받고. 비교가 된대.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알겠지. 너무 잘 알지. 애는 너무 잘 알지. 너무 매일이 그런 음. 환경이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아이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이 있잖아. 강점도 있고. 그런 거를 이끌어내는 코칭을 해야지. 저는 그 잘난 부모 밑에서 자식이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매개 변수가 있어. 뭐예요? 매개 변수가 바로 부모에 비하면, 누나에 비하면 너는 진짜 이거는 뭐 심한 표현으로 발가락 끝도 못 따라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자존감 무너지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지. 그러니까. 해봐야 자긴 평범인데.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일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글쎄. 각자의 방식으로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돼요. 진짜 그 컴퓨터 게임. 좀 강점 같은 걸 좀 잘 찾아줘야 되겠네. 네네네. 정말. 저희도 아들 둘이지만 완전 스타일 다르잖아요. 뭐 각자의 강점으로 사는 거지. 뭐 다 공부 잘해야 되나. 제목은 코치이지만 그 아래 어마어마한 아젠다들이 많네요. 네네. 강점을 찾는 거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잠재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아. 왜 어려우냐면 그 좋은 코치라는 게 그 두 가지 양면적인 걸 잘해야 돼요. 모순내는 것들. 모순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는 서포트예요. 지금 말한 대로 잠재력 인정해주고 경청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다 서포트, 지지거든요. 또 한편은 챌린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챌린지는 도전인데 도전이라는 게 혼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바래주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이끌어내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칭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들어주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카운슬링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 지향적이고 이 사람이 지금 수준은 잠재력이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업을 지금 뭐 한 50% 하고 있다. 그러면은 70% 100%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코치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글쎄 말이야. 이런 챌린지를 줄 수 있어야지. 외국 코치가 데모 코칭하는 현장을 제가 봤는데 코칭 이슈가 뭐냐면 자기가 몸이 좀 약해서 건강해지고 싶다예요.
그래서 코치가 뭐 원하는 상태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 실행 계획 세우는데 이 사람이 이런다. 퇴근하고 자기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한 30분씩 걷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며칠 30분씩 걷겠다. 근데 이 코치가 듣더니 이래. 제가 당신한테 뭐 하나 요청해도 되냐. 이 요청은 당신이 받을 수도 있고 수정 제한해도 되고 거절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라고. 코치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케이퍼블해.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한 1년 뒤에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보십시오. 이게 제 요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잠깐 있더니 자기가 풀코스는 무리인데 하프는 뛰어보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1년 뒤에 하프 코스를 뛰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걸로 안 된다. 안 되지. 뭐 몇 달 뒤에는 10km를 뛰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운동화부터 사야 되겠고 몇 킬로씩 시작하겠다. 러닝으로 그 실행계획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에서는 챌린지도 하나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화나는 임원 같은 경우도 화내는 거를 멈추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고 하지만 챌린지를 한다면은 아예 그 화가 안 나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이 가르쳐봐라. 당신은 경험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식의 챌린지도 줄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봐라. 네. 그럼 그 사람 생각 많이 하겠지. 그러네. 그런 게 좋은 그 방법이네. 높은 목표를 요청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저희 10명이 썼는데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 대부분? 기업 뭐 포스코 출신, KB 출신, LG 출신 뭐 다 있으신데 현대오일뱅크 출신 저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기업에 다니실 때 그 보스 역할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코치가 되고 나서 더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기업 현장에서의 리더십을.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 있는 그런 조언들 또 코치로서 그 적용했던 사례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현직에 그 조직에서 일하는 관리자들, 리더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